일용직 노동자를 가주어로 할 때 떠오르는 글감회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찾아보니까 노동자, 노동, 운동화, 막걸리, 다이어트, 도시락, 서민, 아파트, 버스, 박봉, 재래, 시장, 정, 서러움, 눈물, 걱정거리, 투박함, 여행, 간절염, 물파스, 병원, 담배, 모자, 수건, 작업복, 땀내, 주름 전략, 절망감, 적금, 유학, 자녀 교육 유학, 마을버스, 백화점, 지하철, 물병, 일자리, 고용, 불안정, 위축, 단기 고용, 인건비, 비정규직, 기술, 고됨, 피로, 양복, 조합, 구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하도급, 생존, 처우 개선, 비오는 날, 인력시장, 성합차, 취업난, 새벽, 난로, 여간, 외국인 노동자, 세일, 국밥, 세일, 삼겹살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제가 크게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다이어트 별로 관계없죠. 여행 별로 관계없죠. 백화점 별로 관계없죠. 그러나 이 글은 다이어트와 여행, 백화점을 따로 또 글을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의 주제와 참주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주제는 노동자죠. 참주제는 일용직 노동자의 애환이라고 만들었어요. 앞에 찾아오니까 가장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용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용직 노동자의 애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에서 소재를 한번 다시 솎아내겠습니다. 자, 노동자, 노동, 운동화, 막걸리, 도시락, 서민, 아파트, 버스, 박봉, 재래시장, 서러움, 눈물, 투박함, 간질염, 물, 파스, 병원, 담배, 모자, 수건, 작업복, 땀내, 주름, 전략, 절망감, 적금, 자녀교육, 마을버스, 지하철, 물병, 일자리, 고용, 불안전, 위축, 단기 고용, 인건비, 비정규직, 기술, 고됨, 피로, 조합, 구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하도급, 생존, 처우 개선, 비오는 날, 인력시장, 성합차, 취업난, 새벽, 난로, 여간, 외국인 노동자, 세일, 국밥, 삼겹살, 불확실한 미래 이렇게 이제 소재를 뽑아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재를 찾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 노동, 박봉, 고용, 불안정 이렇게 해야만이 아까 일용직의 애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자료들을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정신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처우 개선, 일상적인 측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단어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신적 측면은 정, 서러움, 눈물, 걱정거리, 토박함, 절망감, 불안정, 위축, 고됨, 피로, 생존, 불확실한 미래. 자, 정신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 육체적은 노동자, 노동, 간질염, 물파스, 병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대학생들이 노동자 건설회사에 가가지고 하루 일하고 병원 가가지고 하루 일한 거에 곱하기 둘 만큼 돈이 더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적 측면, 서민, 아파트, 재래시장. 처우 측면에서는 박봉, 일자리, 단기고용, 인건비,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하부도급, 생존조합, 구직, 처우 개선, 비오는 날, 인력시장, 성합차, 취업난, 새벽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일상적인 측면에서는 운동화, 막걸리, 도시락, 버스, 박봉, 모자, 수건, 작업복, 땀내, 주름.
물병, 난로, 여간, 내국인 노동자, 제일국밥, 상결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일용직 노동자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소재와 제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소재와 제재는 어떤 의미로 둘 수 있느냐면, 주제가 정해지면 글을 사료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모을 때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모아져야 가능하겠죠. 주제를 뒷받침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자료를 제재라고 합니다. 그 제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제재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즉 특성을 말해주는 글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가운데서 일용직 노동자의 애안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자료는 어떤 거냐? 노동자, 고용, 노동, 박봉, 고용, 불안정 등이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제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소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노동자의 삶의 구체적인 으로 드러낸 소재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소재는 제재, 예의, 글을, 주제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글감을 말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까 제가 별표라고 붙어 있는 걸 좀 이상하게 읽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여행, 유학, 백화점. 이거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글쓴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주제와 관련해요. 그 소재가 특별하게 쓰일 것이다 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즉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는 백화점의 풍경이라든지 고객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더 자존감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쓰고자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백화점 등을 특별한 경험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 소재가 특별하게 쓰이게끔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것을 쭉 표현했다는 것이겠죠. 하나의 목표에서부터 글 쓰는 겁니다. 주로 이 개요는 차례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요는 제재와 소재를 특정 기준에 따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리된 자료를 어떤 소스로 써나가야 될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체계화된 것이 개요라고 하게 되겠죠. 자, 생각하는 것이 구성이라면 머릿속에서 이 하나의 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엽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주 언덕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집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것들이 생각하는 구상입니다. 이것을 집을 지을 때 어떤 절차를 가야 되겠다 하고 차근 땅 사야지, 그 다음 설계해야 되지, 그 다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것이 바로 개요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글감에는 수집 및 정리 과정이 있어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조사와 평가와 수집과 정리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대한 내용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과정이 일련의 절차가 조사, 평가, 수집, 정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료 조사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조사는 주제를 뒷받침해 줄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료 조사는 도서관이나 인터넷이나 서점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 직접 관찰 또는 실험 등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료 조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평가는 주제와 자료가 일치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또한 해당 자료는 검증된 것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처도 명확해야 되겠죠.
셋째는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은 자료를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모은 거예요. 넷째는 정리입니다. 자료 정리는 개요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사, 평가, 수집, 정리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07페이지 연습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공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공룡 멸종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공룡 생각 떠오르는 용어들이 있죠. 그 용어들을 이 결과에 더 추가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는 공룡, 항온동물, 변온동물, 중온동물, 초식공룡, 육식공룡, 하석, 음식물, 섭취량, 체온유지, 성장성, 깃털 공룡, 멸종, 신선대, 포유류 공룡들의 생태, 발자국, 알, 흔적, 하석, 식성, 골격, 표본, 암흑물질, 운석, 충돌, 오트름, 구름, 공룡의 배설, 바퀴벌레, 나무 입자, 백악기, 신성대, 메네시소스, 하산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에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들어봤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룡 멸종과 관련해서 생각한 단어를 조금 더 보충하고 공룡이 왜 멸종했을까요? 한번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누구는 그렇게 하죠. 쉽게 얘기해서 운석이 떨어져서 또는 오트름 구름이 이렇게 생겨서 생산이 되지 않는. 그 다음에 백악기 하산 폭발에 의해서 공룡이 다 죽었다. 날씨가 추워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유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만들어서 글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단계 가져야 되겠죠. 만약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인류와 공존하고 있으면 자, 겁나겠죠. 어떠할지 상상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겁이 많겠죠. 그 다음 자료를 몇 가지 측면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다면 친구, 이웃 친구 공룡, 사촌, 이웃 친구 사촌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맞춰서 공룡이라는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잘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거기서 소재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은 글을 쓰기가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구성하기입니다. 구성의 의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글을 읽을 것인가를 머릿속에 생각해서 설계하는 게 구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조금. 또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성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짜져야 있어야 되겠죠. 마치 집을 지을 때 용도와 땅의 형체에 맞춰서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제가 표현을 뭐라 했습니까? 언덕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럼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성입니다. 구성은 글의 양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글의 양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어떤 방법이냐? 자, 사건을 중심으로 일기를 쓸 때 시간적으로 순서를 쓰죠. 여러분들 일기 많이 썼죠. 아침에 일어났다, 학교 갔다, 밥 먹었다, 학교 갔다 왔다, 숙제했다, 잠잤다. 이렇게 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썼죠. 이게 바로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글을 쓰게 되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논문을 쓸 때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단 구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3단 구성을 많이 쓰는데 4단도 쓰고 있죠. 3단 본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이게 조금 더 길게 이제 나가기 위해서 4단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글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기체를 얼개를 짜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짜는 것이 구성의 구조물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체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글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되겠죠. 막 자료를 미국에 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 자료가 이 흐름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구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전개적으로 자연적으로 쫙 흐름입니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구상을 합니다. 또 공간, 주어진 공간의 질서에 의해서 따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종합적인, 즉 인위적입니다. 이거는 이전 거는 자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적 구상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적 구상, 자 3단 구상과 4단 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 구상, 머리가 앞부분에 있는 것, 결론이 앞부분에 있는 게 두갈, 그 다음에 결론이 뒷부분에 있는 게 미갈,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앞과 뒤가 있을 때는 상갈 구상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열것이 구상입니다. 차츰 단계적으로 열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점층식은 한 단계 올라갈수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전개구상, 종합구상, 단계식 구상, 포괄식, 열거식, 점층식 구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의 순서에 따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에 따라서 이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작은 사건, 큰 사건, 작은 사건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큰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 안에는 작은 사건 1, 2, 3으로 나누어서 흐름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미가 연계가 되는 거죠. 이게는 자연적인 시간 기법, 자연적으로 현재에서 쭉쭉쭉쭉 나가는 방법, 해상적인 시간 기법. 생각하다가 옛날에 나는 어떤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해상적인 시간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시간의 순서에 따른 구성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구성은 어떻게 보느냐면 여러 개의 사건이나 사실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열하는 것이죠. 자연적인 배열이죠. 사건을 중심으로서 배열되는 서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을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기 많이 쓰죠? 일기 쓰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설화나 소설, 여행, 체험기, 답사기, 관찰기, 역사의 기술 등을 기술할 때 주로 시간적인 흐름을 많이 씁니다. 자, 시간의 순서에 따른 구성, 자연적인 시간의 주축으로 이 미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인위적인 시간을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구성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는 해상법, 즉 컷백이라고 합니다. 컷백 기법을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 드라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전의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 이런 의미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간의 질서에 따른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작은 공간, 작은 부분, 1, 2, 3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죠. 정해진 공간의 큰 공간 안에 작은 공간, 작은 공간, 작은 공간. 그래서 공간의 설정 기준에 의해서 의미가 연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공간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반도. 한반도 안에는 뭐가 있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 작은 부분의 하나의 일부분이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에서 형상 기법, 지세와 동물과 형태에 그리는 것을 공간으로 둘 수 있죠. 이미지 기법에서는 시, 의미를 주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느껴야 되겠죠. 공간의 질서에 따른 구성비. 여러분들은 이게서 정해진 공간의 질서를 그대로 느낀 대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공간에 대한 지식이 형상이나 이미지로 묘사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의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상에 가까이 세밀하게 묘사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멀리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가깝게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낮게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멀리서 부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상에 가깝게 선명하게 보이는 의미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 공간이나 기계의 구조 등을 공간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8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려니까 그러니까 성호를 불러오겠습니다. 성호 나와라. 가로, 가. 5월 29일 오전 10시. 우리는 남준천역에서 만났다. 모든 조원이 도착한 후 10여 분 지나 지하철이 도착했다. 경춘선을 탔다. 창밖 날씨는 화청하다 못해 더워 보였다. 김유정역과 강촌역을 지나자 졸음이 몰려왔다. 간만에 서울 나들이라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도 있고 창밖을 내다보는 친구도 있었다. 지은 언니는 시종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정은 선배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중이었다. 1시간 10분 후 청량리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주사위를 던져 다음 이동할 곳을 정하기로 했다. 인사동이 나왔다. 1호선으로 갈아탄 후 인사동에서 점심으로 뭘 먹을지 이야기하는 사이 어느새 종로 3가역에 도착했다. 내려서 살피니 5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했다. 올라와서 5번 출구로 나오니 낙원 악기 상가가 나왔다.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인사동 거리가 시작된다. 잠시 후 우리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 안은 한산했다. 한숨 돌리고 커피도 마신 후 본격적으로 인사동을 둘러보기 위해 카페를 나섰다. 자, 수고했어. 자, 가 부분에서는 인사동에 가는 과정을 시간적으로 순서로 나타낸 거예요. 자, 줄치가 있는 부분 5월 29일 10시에 그 다음 1시 10분 종로 상가역에 도착했다. 올라와서 5분 출구, 잠시 후 커피를 마신 후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된 거지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축으로 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들이 문장으로 연결됐다는 것이겠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성우 부르겠습니다. 가로, 나, 원일. 인사동은 종로구에 있으며 시계 10시 25분 방향처럼 길게 골목이 있다. 원이. 골목 양쪽으로 갤러리, 공예품 판매하는 곳, 크고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원삼. 자신이 독일인이라고 밝힌 어떤 중년 남성은 한국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엄지를 치켜 세운다. 어설프게 한국어로 말하는 그는 아내가 한국인이라고 했다. 원사. 코끝에 땀방울이 맺혀 있는데도 거리 공연 구경에 열심이다. 원호.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사람들이 다양한 색상의 파도 너울처럼 골목을 일렁이면서 어디론가 흘러들고 있었다. 원육. 좀 더 올라가다 보니 작은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흰 가운을 입은 점원들의 손놀림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원칠. 특이하게도 점원 셋은 입에 가니 핸드마이크를 달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인사동의 명물 꿀타래였다.
점원의 빠른 손놀림으로 설탕은 아주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변해갔다. 먼지가 일 정도로 가는 실들이 타래로 완성되었다. 원팔. 구경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궁금하다에서 신기하다로 일제히 바뀌자. 점원은 이래도 안 살래? 하는 표정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원구. 구경하던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